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집은 바로 이 집인데요. 집이 좀 멋지네요. 이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 맞긴 해요. 그런데 이런 벽체나 지붕의 모양이 다각형의 모양이잖아요. 보통 가정집의 느낌은 아닙니다.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성 같은 느낌이죠. 예전에 이런 모양의 집들이 유행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집이 감정가가 6억 8천 정도 되는데 현재는 반값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가평입니다. 한때 굉장히 핫했던 곳이에요. 현재 이렇게 반값으로 떨어졌는데 앞으로 과연 이 집이 회생 방안이 있을지 아니면은 앞으로 더 떨어지게 될지 현장 한번 살펴보고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경매 물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매 물건은 여기 있는 이 길로 올라가야 돼요. 이 산 위에 집이 있는 거예요. 와, 경사가 어마무시하죠. 자,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앞에 무슨 교회 연수원이 있더라고요. 북한강이 보이는 기가 막힌 자리에다가 이렇게 교회 연수원을 어마무시하게 지어놨습니다. 이 연수원 건너편에 요 산길로 올라가면은 이제 경매 물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야외 바베큐, 야외 카페가 있는데 요 아래 길에서 봤을 때 요 위에 있는 건데 영업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통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경매 물건이 보이는데요. 경매 물건 주택을 봐도 엄청난 규모로 토목공사를 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를 워낙 높게 해놨기 때문에 이 정원에서 충분히 북한강이 조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침에 북한강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의 여유. 여러분 빈속에 아침에 커피 마시면 안 좋다고 합니다. 건강에 안 좋대요. 저도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40대 중반인데 이제 커피를 하루에 한 잔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하루에 5잔도 마셨는데 요즘에는 하루에 한 잔 건강 챙겨야죠. 자, 계속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길은 콘크리트로 아주 포장이 잘 되어 있었는데 제가 올라가면서 느낀 것은 겨울에 눈이 오면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강원도 평창에 살잖아요. 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오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주변은 약간 평지예요. 그러니까 눈이 와도 뭐 눈 천천히 치워도 큰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 밑에서부터 계속 급경사로 올라오니까 눈이 와서 쌓였다. 여기 눈 치워주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요 위에 거의 다 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만약에 싸게 낙찰 받았다. 그러면은 눈이 왔을 때 이 길을 혼자서 다 치워야 됩니다. 뭐 눈 치우는 것까지 좋다고 쳐요. 열심히 눈 치우고 운동도 하고 다 좋아요. 뭐 그러면은 뭐 차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어느 날 내가 아파서 눈을 못 치웠다. 여기 꽝꽝 얼었다. 그러면은 뭐 거의 고립되기 십상입니다. 하여튼 그런 환경이다. 이 경사가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은 좀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집에서 제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북한강변이 보일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 강이 보이죠? 여기 강이 보입니다. 강이 보이고요. 뭐 전망은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올라오니까 이렇게 대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문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고요. 자, 여기 집이 있는데 보시면은 요 뒷땅에 토목공사 된 거를 좀 보세요. 와, 무지하게 높습니다. 진짜 굉장히 높고요. 이 거의 건물의 높이만큼 옹벽이 높게 쌓아져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높이인지 제가 궁금해서 요 뒤로 올라가서 이 땅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물론 자풀도 많았지만 요 경매 물건의 요 지붕, 뾰족한 지붕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풍경은 죽이네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이렇게 높은 옹벽이 내가 살고 있는 집과 매우 가깝다. 이런 환경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문 앞에서 집을 살짝 봤습니다. 현재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느낌이었고요.
약간 앤틱한 느낌이 좀 드는 집이죠. 이렇게 북한강 조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고요. 자, 마당 안쪽 사진을 경매정보지에서 좀 보겠습니다. 이 앞에 목재 데크가 굉장히 넓고요. 이쪽에 앞쪽에는 뭐 잔디밭도 없네요. 이렇게 넓은 공간을 모두 목재 데크로 해놨고, 뭐 화질이 좋지는 않지만 나무 같은 데가 조금 썩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현관 쪽을 보시면은 여기 석재 데크 같은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대리석의 느낌이 좀 강하죠. 이렇게 멋지게 석재 데크를 해놨고 그 앞쪽으로는 목재 데크, 여기 빵꾸 뚫렸네요. 그 다음에 집의 왼쪽으로는 이렇게 약간의 정원이 있습니다. 자, 평면도를 좀 보겠습니다. 이 집은요, 목조주택으로 평수는 한 60평 정도 됩니다. 와, 굉장히 큰 집이네요. 자, 1층을 보시면요, 1층 현관 들어가서 바로 거실이 보이고요. 거실과 주방, 식당이 약간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좋네요. 저는 이렇게 요리하고 식사하는 공간이 요 생활 공간과 분리된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골에 살면은 아무래도 시켜 먹기보다는 요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요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은 온 집으로 냄새가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공간이 생활 공간과 분리되어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방 옆으로 뭐 다용도실, 보일러실이 보이고요. 거실에 화장실 하나 있고 2층 올라가는 계단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왼편으로 침실, 드레스룸, 화장실이 보이네요. 1층에 방 하나, 화장실 2개가 있고요.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2층 올라가면은 보니까 방이 2개, 하나, 2개 있고 여기는 뭐 다목적실이라고 하는데 뭐 이것도 방이겠죠. 방 3개, 화장실 하나가 보입니다. 이쪽은 1층 거실과 주방의 청구가 높은 구역이 되겠네요. 자, 그럼 경매 물건을 좀 더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땅을 보세요. 자, 땅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모두 경매에 포함된 토지입니다. 이 땅의 면적은 대략 340평 정도 되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대문이 아까 이 정도에 있었고 집이 있고 이쪽에 이제 정원이 있습니다. 요 정원과 요 밑에 정원은 좀 분리되어 있어요. 요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집이 앉아 있는 곳의 높이하고 이 왼쪽에 있는 정원의 높이가 땅 높이 자체가 다릅니다. 굉장히 분리된 느낌이고요. 한편으로는 여기 나무가 심겨져 있는 정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 보니까 요 사다리가 보이네요. 사다리. 그래도 요 사다리를 놓고 요 집 위의 땅과 아래 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아랫부분, 요 밑에 부분까지 경매 토지에 포함된 것 같은데 뭐 이 땅은 거의 뭐 버리는 땅이라고 봐야겠죠. 만약에 이게 우리 집이고 이게 내 땅이다 하면은 뭐 여기다가 텃밭 정도는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미쓰고 부동산에서 국공유지 필터를 눌러보면은 지금 국공유지 도로가 이 경매물건 토지와 인접해 있지 않습니다. 거의 뭐 이건 지적도상 맹지라고 볼 수 있겠죠. 궁금하니까 요 마을길을 클릭을 해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소유 구분에 개인이고 공유인이 7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을에 집들이 몇 개 있는데 아마 이 집 주인들이 요 땅을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경매 물건에 관심이 있다면은 이 경매 물건을 낙찰받고 요 도로 지분을 인수하는 전략을 짜면 될 것 같아요. 경매 기호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토지하고 건물이 모두 일괄로 매각되는 경매 사건이에요. 감정가는 6억 8천만 원 하지만 유찰이 많이 됐고요. 현재는 최저가 3억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 보니까 소유자가 주식회사 땡땡땡땡 법인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법인이 2012년도에 이 집을 직접 지은 건축주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가정집을 꾸리기 위해서 지은 집이 아니고 법인이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이 집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카카오맵에
리버빌리지라는 어떤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 업체 스스로 요 지도에다가 등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리뷰도 없고요. 이 리버빌리지를 가서 뭐 사람들이 뭐 했다 그런 내용이 전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조사된 임차 내역이 아예 없고요. 그러므로 낙찰자가 인수하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전입되어 있는 세대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집은 토지에 지상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 근저당권자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땡땡은행에서 지상권자인데 지상권을 말소해 주겠다라는 동의서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것도 낙찰자에게는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자, 권리 현황을 보시면은 저기 근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 있고 그 뒤에 이제 설정된 권리들은 모두 소멸이 됩니다.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것 같고요. 이 집은 공매로도 넘어간 상황이에요. 아마도 세금 체납 때문에 압류재산 공매가 진행되는 것 같고요. 자, 공매는 장점이 경매처럼 현장 법원에 갈 필요가 없고 온비디에서 바로 전자입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혹시 이 집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내가 시간이 없다 하면은 온비디에서 전자입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온비드를 확인해 보니까 온비드 공매에서는 이 단독주택이 3억 5천에 낙찰이 한번 됐었네요. 그게 작년 4월 11일 날 낙찰이 됐었는데 낙찰 후 해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공매는 진행되고 있지 않네요. 하지만 경매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 매각기일이 바로 오늘 1월 22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현장에서 받은 느낌은 야, 이거 낙찰받아서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과연 365일 사는 삶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 평창보다 훨씬 더 도시적이죠. 서울에서도 더 가깝고요. 그런데 이 전원주택 마을이 이렇게 높은 곳에 있거든요. 겨울에는 길도 많이 미끄러울 것 같고 사람이 항상 거주하기에는 뭔가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돈이 많은 분이 낙찰받아가지고 1년에 몇 번 정도 그냥 별장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은 뭐 이런 조건도 나쁘지 않죠. 왜냐면은 북한강 내려다 보이는 멋진 풍경을 1년에 며칠 즐길 거라면은 괜찮습니다. 날씨 안 좋을 때는 그냥 안 오면 되죠. 겨울에 보일러 얼어 터지지 않도록 그냥 살짝 외출로 맞춰놓고 수도 얼지 않게 물만 살짝 틀어놓고 그냥 방치해도 돼요. 돈 많으면은 뭐 그렇게 못할 것도 없죠. 그런 목적이 아닌 그냥 여기서 내가 365일 산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어떤 제가 보기에는 마을의 입지, 그 마을길의 경사도, 이 토목공사의 수준들이 썩 마음에 드는 조건은 아니다라는 느낌이 저는 좀 강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초너게임